오늘 장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들이 좀 뜨겁거든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시청자가 궁금해. 이하 인베스트먼트 오현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가 궁금해 4가지 종목으로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 안에선 언택트주도 있겠지만 역시 뉴딜 정책하면 또 SOC 인프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오늘 시멘트주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삼표시멘트 한국판 뉴딜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우리 팀장님의 답변 어떤가요? 네,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시작된다. 근데 그로 인해 삼표시멘트가 오른다 그 말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투자자들의 생각도 확인을 해보시죠. 토론방에 들어왔습니다. 삼표시멘트 종목 토론 시대는요, 역시나 뉴딜 정책이라는 키워드도 많고요. 이와 함께 GBC 사업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말들도 많았어요. 또 어제 들으셨죠? 뉴스에 용산의 미니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는데 그 최대 수혜주로 삼표시멘트가 꼽히고 있습니다. 왜 투자자들은 이러한 호재거리에 삼표시멘트를 연결하고 있는지 실제 수혜가 있는지 팀장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수혜가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부지를 이제 보유한다고 해서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지를 뭐 당장에 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매각을 하겠다 이런 공시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수혜가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번 그 한국판 뉴딜 수도권 부동산 공급과 연결질 수도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용산에다가 뭐 아파트를 짓던지 아니면 아파트 공급 부지를 확대하면 당연히 이제 건설에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으니까 뭐 그에 따른 수혜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혜는 지금 말씀드린 삼표시멘트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죠. 뭐 건설이라든지 철강 혹은 이제 다른 SOC 관련주에도 모두 다 포함되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 최근에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단타를 하기에 좀 좋은 종목이다 이런 소문도 조금 났던 것 같고요. 다른 시멘트주 대비해서 시멘트 관련된 사업 비중이 조금 더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한번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이제 용산 지역을 중심으로 그 아파트 공급을 시작한다라는 건데 용산이 인프라가 진짜 좋잖아요. 네. 그리고 용산은 엄청 비싸요. 맞아요, 비싸요. 아파트 가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이제 용산 지역에다가 뭐 아파트를 진다라는 게 당연히 이슈가 많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국내 내수 경기 부양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OC만큼 확실한 부양 효과를 주는 경제 정책도 없어요. 그리고 전시 효과, 보여지는 효과도 이제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멘트 관련된 인프라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라는 처음의 취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 가격을 뭐 못 올라가게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아니라 공급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급 확대 정책을 앞으로도 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SOC 관련주들도 좀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용산 지역 그리고 GBC 투자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이 공급이 늘어남으로 따라서 시멘트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삼표시멘트 하나만 봤을 때 가격적인 전략으로 지금 고점을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지금 고점에 사신 분들은 네. 조금 아쉽지만 매도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주를 이제 보시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시멘트 순위가 삼표시멘트가 한 5위? 네, 국내에서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점유율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10몇 %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아파트 건축이 들어간다고 해서 최대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다른 시멘트주보다 오늘 유독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대 음봉도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갭으로 현재 뜬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과정을 좀 거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일단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보유자들 비중 축소 관점으로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실적이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도 최고가를 찍을 수 있을지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뭐 언택트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택트 수혜를 제대로 받았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럼 투자자들도 역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가다 말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선반영돼서 빠지는 거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 재료 소멸이 아니야. 예상치가 부합됐으면 소멸이었을 텐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건 재료 소멸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두 가지 의견으로 분분했거든요.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봐야 될지. 사실 제가 우리 팀장님 괴롭힐 때 네이버가 좋아요, 카카오가 좋아요 많이 여쭤봤거든요. 네네. 카카오의 앞으로의 모습 더 어떨까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나 전망을 보면은 괜찮죠. 그래서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아시는 바대로 플랫폼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수혜를 받았어요. 카카오, 네이버, 뭐 아프리카 TV, 뭐 해외 업체로는 뭐 유튜브, 뭐 이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죠. 트래픽이 폭증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면서 카카오톡 이용량도 늘어났고 이제 비대면으로 요즘에 뭐 친구끼리 이제 화상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이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또 이용이 되다 보니까 트래픽 증가.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 광고 단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피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광고주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다른 부분들, 언택트 관련된 수혜, 뭐 웹툰 이용량 증가,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택시의 지속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카카오톡 비즈, 그러니까 카카오톡 채팅 창에 이제 그 하는 광고죠. 이 부분의 성장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카카오 뱅크 역시도 국내 은행 앱 중에서 이제 트래픽 최대치를 찍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뭐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는 기보이자 말고 새로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요즘 네이버랑 카카오 진짜 핫하잖아요. 네네. 네. 신규 진입하기는 네.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은 아마 수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한 3에서 5% 정도 조정이 나도 일단 버티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이 일단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았는데 물론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2분기 실적도 좋겠지만 거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언제든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적인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19만 5천 원 이하 정도, 그 정도 순까지 조정이 오면은 한번 신규 진입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때 가서는 한 23만 원 정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목표 주가 23만 원.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긴 좀 부담되니까요. 19만 5천 원 선에서 매수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사이맥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네네. 요즘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중에서 그렇죠. 사이맥스는 무려 2,30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지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실적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적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기저효과. 그러니까 이번에 잘 나온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안 좋아서 기저효과인 건지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우선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맥스 실적이 20%가 오른 것도 아니고 무려 2,300% 증가인데 이걸 팔겠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동안 저평가되어 온 사이맥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이맥스에 대해서 이거래 연속 오르고 있는 이 종목 어떤 회사인지 실적이 왜 좋은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뭐 기저효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년 동기에 영업이익이 3억이 나왔습니다. 3억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적자와 흑자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제대로 이제 이익 개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이런 대폭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좋은 것도 맞는데 작년 1분기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제 폭발적인 실적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이맥스는
게임주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이나 의료용 로봇도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인 매출이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사하는 바는 이렇죠. 그래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이 괜찮았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 장비주 혹은 뭐 IT 부품주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그 DXI 지수, 그러니까 반도체 그 현물 가격의 평균 지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DXI 지수가 1분기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현물가가 상승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도 맞긴 맞는데 또 그에 따라서 원격 의료라든지 원격 근무,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서버 D램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요를 또 견인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 위축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3월에 반도체 수출을 보면 상당히 선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업체인 사이맥스의 호실적을 전체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맥스 이제 영업이익이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00% 넘게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0% 이 역시도 급증했습니다. 그럼 사이맥스 지금 이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거래시행보까지 갔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언제 팔아볼까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면은 그 삼성전자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R&D에만 5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밝혀놓은 상황이에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더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의 또 주요 고객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하지만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권이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보유를 하시고 한 13,000원까지는 일단 좀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 매수를 지금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조정을 한번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11,000원 이하 정도. 네, 기술적으로 이 가격이 오면은 매수인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그냥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우선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테스라든지 원익 IPS, 조금 더 나아가서는 AP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기술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맥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조정이 오면 매수를 하는데 조정이 안 오면 다른 반도체 장비주를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P 시스템이라던가 테스 이런 종목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궁금한 종목입니다. 바로 W게임즈예요. 예상된 잭팟, 코로나19 수혜주로 요즘 직접 카지노에 못 가니까 카지노 게임을 하자. 네네. 이런 점에서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이 잭팟 앞으로 주가로도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덜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 카지노로 더더욱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랐지만 이것도 부족하다, 더 갈 수 있다,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W게임즈 현재 5.1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실적이 나와주고 1분기가 호실적, 여기에 2분기도 코로나19 수혜로 더 호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를 부응시켰는데 근데 마지막에 의견 보니까 아직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최근에 게임주가 올라온 것은 역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된 수혜를 좀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네. 넥슨지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게임주가 타 업황 대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W게임즈의 강점은 그 온라인 카지노, W카지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카지노들이 문을 닫았죠. 그리고 문을 닫는 시기를 조금 더 연기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가 꺾였으니까 이제 다시 개장을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문을 닫은 시점에 온라인 카지노는 좀 몰리죠. 그리고 카지노라는 게임이 특성상 이제 중독성이 심하고 한번 이제 접속을 했을 때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용을 하는 게임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프라인 카지노가 개장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카지노에 익숙해진 분들은 또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W 게임즈의 강점은 그 북미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역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완화되는 시기도 가장 뒤처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분기 호실적을 만들었고 지금 증권사에서 분석하기로는 1분기의 코로나 특수가 실적에 딱 15일만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에 제대로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W게임즈가 이제 6년 전에 65,000원 선에서 시작을 했나 봐요. 근데 지금 66,600원이니까 오래 기다리신 분을 위해서 어느 가격에 매도하니까 좀 적절할지 전략 세워주시죠. 사실 그때 이제 공모했을 때 좀 가격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가 됐다가 최근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회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기업인데 이게 미국 소셜 카지노 업체 선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자회사가 코스닥 시장에만 상장해도 호재인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회사의 지분 가치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뭐 지금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오늘 윗골이 달겠지만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기대하고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6만 원 이하 정도 매수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한 2, 3% 밑에서 차분히 매수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목표가는 제가 72,000원 1차적으로 봤습니다. 몇 개월 정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7,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72,000원, 손절가는 57,000원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